안녕하세요. 파인더스의 송현정입니다. 여러분은 음악과 미술이 서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미술이 음악을 만나면 어떤 그림이 될지, 음악은 미술을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음악과 미술은 우리 문화생활의 두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문화 요소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네덜란드의 인문학자 요하네스 호이징가는 호모 루덴스, 인간은 문화를 향유하는 본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음악가이면서 화가가 된 파울 클레가 음악을 소재로 그린 명작 뉴 하모니를 감상하겠습니다. 그림은 전체적으로 색상을 배열하여 색을 대조시키고 있으며 밝고 어두움으로 원근, 명암과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 하모니에서 하모니는 조화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상이 큰 문제 없이 흘러간다고 여길 때 조화롭다고 말하죠. 음악에서 화성이라 표현하는 하모니라 명명한 이 작품은 클레가 1915년부터 연구해오던 음악적 그림의 완성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클레에게 이 그림은 오랫동안 관심을 보여온 색상 이론의 결정판이기도 합니다. 클레는 음악적 방식을 그림에 적용했습니다. 이전의 그림들이 과거에 대한 향수를 돌아보게 했다면 뉴 하모니는 더 새롭고 더 혁신적인 패션이 확인되는 그림입니다. 클레의 이전 그림에서는 사각형뿐 아니라 삼각형이나 원, 선, 점 등의 추상 요소를 활용하여 독창적 작품 세계를 만들었는데요. 그림의 사각 모양의 형태는 마치 음계를 표시하듯 가로 수평선, 세로 수직선을 긋고 그것들을 격자로 나눕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풍경화의 밑그림, 드로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레는 자신이 고안하는 색채의 변화를 음악의 음률적 구조로 결합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네모 속의 색상들을 리듬을 타고 변주하는 음악과도 같이 그렸는데요. 마치 시각과 청각의 상호 연관성이 있는 듯 그는 고대부터 회자되어 온 음악과 미술의 연결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쾌한 뮤지컬은 사라지고 브라운과 회색 계열, 순화된 빨강색과 에메랄드색들의 조각 모음들로 틈없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미술사가 앤드류 케이건에 따르면 이 그림의 구성은 양쪽이 서로 반대되는 대칭의 원리에 기초되었습니다. 캔버스의 오른쪽 면은 왼쪽 면을 대칭적으로 반영합니다. 병치되는 음정의 분배와 서로 맞지 않은 색상들은 아놀드 쉰베르그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쉰베르그는 전통 음계의 반기를 들고 규칙을 벗어나 무조음악이라는 12음 기법의 단상음악을 창시했었는데 그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케이건은 클레가 이 그림에서 회색과 밑바탕에 검은색을 제외한 12색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음악에서 음계가 나누어지듯 미술에서 색상의 분류에 대한 클레만의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는 화가로서 그림과 색상의 관계를 찾고자 노력했고 음악의 음계와 화음에 착안하여 미술을 과학적인 체계의 기반 위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뉴 하모니에서 클레는 각각의 네모칸이 건반이라 할 때 들리는 소리를 색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밝은 색에서 경쾌한 음이, 푸른 색에서 맑은 음이, 짙은 어두운 색에서 낮은 저음이 들리는 듯 악보를 색상으로 그린 것입니다. 예술의 역사는 이미 미술과 음악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푸생의 그림을 보면서 바흐의 선율을 떠올릴 수 있죠. 이런 시도는 음악에서도 나타났는데요. 드뷔시는 인상파의 모네나 터너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가였습니다. 기존의 관습적인 멜로디에서 벗어나 음색의 느낌을 극대화해서 회화 분위기를 느끼도록 음악을 만들었죠. 클레 이후 추상표현주의가 이런 시도를 이어나갔습니다. 음악가 존 케이지와 추상표현주의 화가 잭슨 폴록이 각자 시도했던 우연이라는 주제의 결과물은 음악과 미술의 역사에 큰 자취를 남겼습니다. 클레는 어린 시절부터 바이올린 천재 소리를 들으며 자랐던 음악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음악 선생님이었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음악가 클레는 베른 심포니와 협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악에 익숙한 그가 미술에서도 소질을 발견하고 미넨에서 미술을 공부하면서 그는 수학적 원리로 음악을 연구하여 음악은 수적인 비례로 만들어진 우주의 조화 원리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라는 칠음계를 만든 음악의 아버지는 수학자 피타고라스입니다. 그가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비례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려던 어느 날 대장간에서 대장장이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들려서 발걸음을 멈춘 그는 쇠의 길이에 따라 진동수 때문에 다른 음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소리의 수학적 비례를 근거로 음계의 원리를 만들어 서양 음악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피타고라스에 의해 만들어진 음악의 원리는 우주와 인간과 악기의 음악 등 각각의 조화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클레는 음악의 원리를 미술에 적용하여 음악이 음표로 값을 정하고 표시하는 것처럼 미술은 점과 선과 명과 색상, 명암 등의 조형적 요소를 통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클레에게 있어서 음악과 미술은 둘 다 수학에서 낳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는 음악을 전제로 미술 활동을 했으며 미술에 있어 색상의 이론화 작업에 헌신하였습니다. 음악에서 시작한 예술적 재능이 미술로 연결되어 음계와 음악적 리듬, 운율 등의 조화를 그림 속에 구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클레의 친한 친구인 러시아의 바실리 칸디스키 역시 음악을 미술에 적용한 화가였습니다. 아마도 미술의 역사에서 파울 클레만큼 이론적 배경이 탄탄했던 화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이마르 독일의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의 초청을 받아 당시 새로 시작하는 바우하우스에서 10여 년간 미술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바우하우스에 남겨놓은 미술교과 강의 노트 안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의 미술 이론 철학, 그의 작품, 색상 이론의 체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클레는 출발부터 새로운 운동의 얼리 어댑터였습니다. 미술에 있어서 천년의 전통은 보이는 세계의 대상을 표상하는 것이었고 그는 이 미술의 전통을 깨트렸습니다. 피카소와 아방가르드 화가들과 나란히 말이죠. 보이는 대상,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미술, 나중에 추상미술로 알려진 이 추상표현주의 운동은 칸딘스키와 프란츠 마르크 등과도 연대하였습니다. 그들은 형이상학을 다루는 심오한 독일 관념 철학을 미술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색채에 관심을 가졌을 때 동료 화가들과 아프리카 튀니지에 가서 강렬하고 선명한 빛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감격을 일기장에 적기를 빛깔은 나를 갖는다. 나와 색은 하나이다. 나는 화가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눈에 보이는 사실과 이성의 대상으로서 관념의 하나됨을 표현한 것이기도 할 만큼 관념론의 시각으로 미술이론과 그림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가 새롭게 발견한 추상미술이야말로 미술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인식의 주체로 파악한 대상, 즉 주관적 추상을 발견한 대전환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클레는 진정한 현대주의에 관심을 실천하는 바우하우스의 운동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클레는 피타고라스의 수학과 우주적 이해의 음악, 이 둘에서 착안하고 사실적인 것은 관념적이고 관념적인 것은 사실적이라고 말한 헤겔의 관념론을 추상표현주의에 적용하면서 바로 미술을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미술은 음악적 표현과 연결되어 있다는 힌트를 제공한 현대의 대표 추상화가입니다. 맑고 푸르른 날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콘체르토 21번을 들으며 파울 클레의 뉴 하모니를 감상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